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치매 부모를 이해하는 14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쇼와 대학교 안과 전문의로 근무하시는 히라마스 루이님께서 쓰시고 출판사는 뜨인돌입니다. 이 책은 내 부모가 치매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치매에 관한 가장 친절하고 실제적인 설명서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고령 환자를 진찰해온 전문의가 쉬운 언어로 써낸 치매 설명서입니다. 저자의 명쾌한 분석과 실제적인 솔루션은 치매 부모와 가족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14가지 난처한 행동들을 다룹니다. 혹시 여기에 내 가족이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소장하셔서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4가지 난처한 행동들. 첫 번째, 쉽게 화낸다, 폭력을 휘두른다, 성추행을 한다. 두 번째, 대소변을 지린다. 세 번째, 길거리를 배회한다. 네 번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밤낮이 바뀐다. 다섯 번째, 도둑망상 등 피해 망상이 나타난다. 여섯 번째, 집 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든다. 일곱 번째, 기다리지 못하고 요일, 날짜, 자신의 나이도 깜빡한다. 여덟 번째, 기온이나 계절을 무시한 옷차림을 한다. 아홉 번째, 옷차림에 무신경해진다. 열 번째, 새로운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11번째,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간다. 12번째,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13번째, 화재를 일으킨다. 14번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저는 이 14가지 난처한 행동 중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는 파트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해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고속도로 역주행,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헷갈려 사람을 치고 가게로 돌진하는 등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 그 중에서도 치매 환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 취득자 1인당 사고 건수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20대 초반과 거의 비슷하고 10대의 경우에는 80세 이상 고령자의 2배 가까이 사고를 일으킨다. 따라서 고령자를 사고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고령자의 인지 기능을 확인해 보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8%로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보다 높지 않다. 운전하지 않게 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 나이가 들면 사고를 내기 쉽다 하며 주변에서 서둘러 운전을 못하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억지로 면허증을 빼앗아 운전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치매라면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고령자가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오해다.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 확률은 0%니까 그 점에서는 안심이다. 그러나 건강한 고령자의 운전을 막는 것은 폐해가 있다.
운전을 그만둔 사람은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위험하게 운전하는 고령자에게 운전을 계속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을 막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고령자와 치매 환자의 신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고는 신체 전체라기보다 시각 기능, 인지 기능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의 반응도 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팔다리의 반응은 크게 나쁘지 않다. 안과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시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버튼을 누르는 반응은 그다지 느리지 않다. 그리고 시각과 인지 기능은 서로 영향을 끼친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시각이 약해지고 시각이 약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시력보다 주변 시야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일본 법률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양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어야 하고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0.7 이상이면 사물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없고 운전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력과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종 면허의 경우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 국가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력은 0.5다. 그 이외의 국가에서도 시력에 대한 기준은 제각각이다. 0.7보다 낮다고 일본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수는 독일이나 영국이 일본보다 적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시력보다 주변 시야라는 지표가 중요하다. 주변 시야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놀랐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로 운전했을 때 시력보다 주변 시야가 사고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지 기능보다 주변 시야가 사고 방지와 관련되어 있다. 시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야가 있다. 시야는 어떤 한 점을 응시했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시야각은 좌우 합해서 180에서 200도 정도다. 단 이것은 그냥 보이는 범위로 무엇이 보이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음은 주변 시야로 범위는 20도 정도다. 사물을 볼 때 시선 방향에 있는 것은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물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이 경우가 전자를 중심 시야, 후자를 주변 시야라고 한다. 도로에 튀어나온 것이 동물인지 공인지 쓰레기 봉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변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다. 단 글자 판별 같은 미세한 식별은 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심 시야가 있다.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조립하는 물체를 상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범위다. 범위는 2도 정도다. 즉 시야각 200도는 막연히 보이고 주변 시야 20도에서는 대충 파악할 수 있고 중심 시야 2도에서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눈이다. 책을 읽을 때 눈에서 30cm 정도 거리를 두면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상하 좌우 1cm 범위뿐이다. 이 책으로 말하면 줄로는 2줄, 글자 수로는 3글자 정도가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범위다. 또 상하, 좌우 10cm 정도, 이 책으로 말하면 한 페이지에 폭 전체와 상하 3분의 2 정도는 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시야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좁아진다. 인지 기능과 주변 시야 중 어느 쪽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는데 주변 시야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왜냐하면 주변 시야는 인지 기능과 시각 기능의 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주변 시야는 피곤할 때, 졸릴 때, 술을 마셨을 때도 좁아진다. 전부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변 시야는 확인해야 할 것이 많으면 좁아진다. 고령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앞차로 직진해 충돌하는 사고보다 신호를 무시한 사고나 교차로 사고가 많다. 이것 역시 주변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이다. 신호 무시로 인한 사고는 정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해서 사람을 치거나 차와 충돌하는 것이다. 단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통과하려다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해서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신호등은 위쪽에 있다. 그리고 주변 시야의 범위는 상하, 좌우가 똑같지 않고 위쪽이 약간 좁다. 이유는 눈꺼풀이 처져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는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신호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해서 사고로 이어진다.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 시야의 시각이 20도라면 맞은편 차선의 차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 것이다. 그런데 주변 시야는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되면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교차로에서는 신호바뀜, 보행자, 맞은편 차선의 차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시야가 좁아진다. 그럴 때 보행자를 신경 쓰거나 맞은편 차가 와서 충돌하거나 반대편 차에 신경을 쓰다가 보행자를 놓치는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고령자는 먼 곳까지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판단해야 할 정보가 많아져서 주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먼 곳까지 가야 한다면 꼭 필요한 용건일 때만 운전하는 것이 좋다. 주변 시야는 운동과 책으로 넓힐 수 있다. 주변 시야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좁아지고 냉정해질 때는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존이라는 궁극의 집중 상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존에 들어가면 주위가 잘 보여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의사도 수술을 할 때 존을 느낀다. 신입 시절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에만 몰두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지면 수술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외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변 시야는 훈련을 통해 넓힐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동이다. 테니스, 골프, 야구, 축구 등은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스포츠라서 집중력을 단련할 수 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다. 우선 책을 정면으로 본다. 정면에 있는 글자는 뚜렷하게 보이고 그 외의 글자는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주변까지 의식이 미치도록 책 전체를 멍하니 쳐다본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보이는 범위가 차츰 넓어진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과
차광 안경은 고령자의 필수품. 고령자는 눈부심에 매우 약하다. 젊은 사람보다 빛을 느끼기는 어려운데 반대로 눈부심은 쉽게 느낀다. 그래서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에 닿으면 앞이 잘 안 보여서 사고의 원인이 된다. 고령자가 눈부심에 약한 것 첫 번째 원인은 빛에 익숙해지는 수능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들 수 있다. 터널을 지나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고령자에게는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두 번째 원인은 노화로 발생률이 높아지는 백내장을 들 수 있다. 백내장에 걸리면 빛이 산란해서 눈부시게 느껴진다. 특히 파랑과 보라처럼 파장이 짧은 빛에 눈부심을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끼면 눈부심이 줄어들어 운전 중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편광 안경, 차광 안경 등 선글라스 이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니 안과나 안경원에서 상담해 보자. 편광 안경은 빛의 일정량만을 받아들이는 편광 렌즈를 사용하는데 일반 렌즈에 비해 눈부심이 적고 사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차광 안경은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빛을 막아서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어플도 있으니 사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차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런 차량은 사고를 60%까지 예방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개발되고 있다. 일반에 시판되면 구입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치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1분류, 제2분류, 제3분류로 나뉜다. 제1분류가 되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2분류는 주의를 요하는 수준이다. 제3분류는 운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해서 치매가 아닌데 치매로 판정받으면 곤란하므로 사전에 알아두자. 검사는 총 3가지다. 첫 번째는 단서 재생. 몇 개의 그림을 기억한 다음 채점과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처음에 봤던 그림이 무엇인지 기억해 답하는 검사다. 예를 들어 자, 오토바이, 포도, 스커트 4가지 그림을 보고 기억한다.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과제를 수행한 다음 처음에 봤던 그림이 무엇인지 답한다. 이 검사는 의외로 어렵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검사할 때의 연, 월일, 요일, 시각을 답해야 한다. 검사자는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인가요? 하고 묻는다. 직장에 다닐 때는 휴일인 토, 일요일을 기다렸지만 은퇴한 후에는 요일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긴장감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치매를 의심받는다. 마지막은 시계 그리기. 고령자에게 분침과 시침, 숫자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그리게 한다. 그런 다음 10시 10분을 그려달라고 요청한다. 체크 포인트는 12, 3, 6, 9,
시가 바른 위치에 있나, 숫자는 전부 쓰여 있나, 숫자가 순서대로 되어 있나, 숫자가 알맞게 쓰여 있나, 숫자 사이가 균등하게 배열되어 있나, 시침과 분침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10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를 지금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깜짝 테스트. 앞에서 이야기한 단서 재생 검사에서 열거한 4가지를 이야기해 보자. 정답은 자, 오토바이, 포도, 스커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